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2024년 2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보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물, 분무 등 소화설비, 호수리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네, 맞습니다. 2번 제연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제한구역을 증설할 때. 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연소방지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네, 맞고요. 보기 4번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네, 요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냥 스프링클러 설비는 가능하지만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제외 대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로 묻는 것이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외 대상인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이란 문제고요.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기를 보기 전에 잠시 여기에서 주요한 단어는 관계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묻고 있는데, 자, 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규에 정의로 나와 있죠.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관계인은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라는 거, 이거는 법규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기억하고 보기로 넘어가자면, 보기 1번 소방훈련의 지도 및 감독. 네, 이건 틀린 얘기겠죠. 자, 소방훈련은 주로 누가 할까요? 소방공무원이 주로 하겠죠. 뭐 소방관분들이라든가 이제 관련 분들이 많이 일을 할 텐데,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소방훈련을 지도 감독은 하지 않겠죠. 요거는 누가 하느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방공무원 간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방훈련 지도 및 감독을 하는 것이고 관계인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보기 2번 화기 취급의 감독. 네,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보기 3번 피난시설 방화수행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보기 4번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그렇게 관계의 정의만 알면 사실 조금 기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기준 중 괄호에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예문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것.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한거든 뭐 연면적이겠죠? 연면적이 뭐냐? 그 건물의 총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다. 그러면 연면적은 7개 층이 다 100평이라는 가정하에 700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연면적 개념 이렇게 짚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총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해야 된다는 것. 특히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즉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죠. 여기는 600제곱미터 이상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고요. 저수조의 설치 기준을 묻고 있는 거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상일 것.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죠. 이상이 아닌 이하가 돼야 설치 기준에 부합한 것입니다. 2번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거기 3번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 4번 흡수 간의 투입구가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인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서수조의 설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빈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보기 3개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상이 아닌 이하가 맞는 얘기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31번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이라는 문제고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필요한 조치. 이 필요한 조치가 뭐냐? 화재 안전 조사에 조치 명령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재 안전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화재 안전 조사에 나온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조치를 명령하는 자를 묻고 있는 것인데, 보기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정답은 우선 4번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줘야 될 것들이 이제 소방에 관련돼서 뭐 지정권자, 명령권자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이제 그런 거에서는 크게 시도지사 아니면 이제 소방 간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의용 소방대장이나 이 문제를 보자마자 기초자치단체장은 일단은 제외하고 둘 중에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물론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정답을 모르더라도 이 두 개는 제외하고 이 둘 중에 이제 고민을 해서 골라야 되는 문제라는 거.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이제 화재 안전 조사 조치 명령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플러스 소방청장도 가능하다는 거, 요 3명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0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정의에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내용인 건데요. 위험물의 정의를 묻고 있는 문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위험물은 핵심 키워드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요거 2개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공무처리령, 행정안전 불령 같은 것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는 거 반드시 외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상 소방관계복규 2024년 2회 기출문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